백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현대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사회를 떼어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적용되는 원리와 사회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오히려 더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책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야생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다쳤습니다. 그건 그냥 호랑이가 다친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호랑이끼리 싸워서 다친 것인데 거기 담당자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호랑이 2마리가 야생이 아니고 동물원에서 싸우다가 한 마리가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담당자나 책임자가 있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육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높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 책임을 나누기도 할 겁니다. 호랑이가 싸우다가 다친 똑같은 상황인데 동물원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야생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더 익숙합니다.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는 그 사람의 과실 정도에 비례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구를 해야 할 피해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문제를 책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눠야 합니다. 이때 편의상 과실 비율 등으로 나누다 보니 책임이 과실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잘못이 크지 않았지만 운이 없어서 사망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비슷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면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보다 책임을 크게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더라도 살짝 긁힌 정도에서 끝났더라면 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후자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전자가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터지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크게 지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별로 크게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야생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느 부족 원주민이 감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염병에 걸려 죽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죽은 거죠.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죽었으면 병원 책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병원에 안 데려갔으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은 그냥 질병입니다. 보호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병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호자나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동물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마리 호랑이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다쳤습니다. 만약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육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육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호랑이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를 좁은 각방에 가둬서 벽에도 스폰지를 대고 전혀 다칠 수 없게 만들어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동물학대가 될 겁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정확하게 관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호랑이가 다친 경우에도 사육사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 자체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겁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다쳤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항상 지켜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교통법규를 다 준수했고 주의 의무까지 다 했는데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1400만 개의 경우의 수를 다 예측했는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그때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차에 탔던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설계한 사람,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척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곡된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별로 없는 병이라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현대의학으로 진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현대의학으로 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병원에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누가 책임자라고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멱살 한번 잡혀주고 옷 벗고 나가면 우리의 직관과도 잘 맞고 기분도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없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잘못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